3월 18일, 그러니까 3월 중순인데도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늦은 대설특보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니까 날씨마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상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또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자기들 세상인 양 춤을 추니까 날씨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를 살리겠다고 기각을 하라느니 각하를 하라느니 헌재를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헌재를 향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이들은 독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나도 독재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 만만치가 않죠. 국민의 저항이 매우 거셉니다. 국민 모두 이 내란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국회는 탄핵소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까지 모든 심리를 마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공론은 갈라지고 양측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 제1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위 후보와 3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지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됐고 이재명 대표 제1당 대표가 국회에서조차 밀착 경호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또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경호원들도 부족해서 경찰에서 경호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느 미개국에서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이는 대통령이라는 자는 내란을 일으키고 헌재는 심리가 지난달 25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고 기일마저도 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압도적 다음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붙어야 할 만큼 밀착 경호를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윤석열이가 만들었고 지금은 두 번째는 저는 헌재가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정확히 말하면 약간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가야 합니까? 헌재는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오늘 내일 중에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20일이나 21일에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헌재가 역적입니다. 국론 분열, 이 나라가 절단나는데 헌재가 제일 앞장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설명을 하고 기일을 빨리 정하고 그래서 윤석열이를 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윤석열이의 내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고 윤석열이를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탄핵소추와 수사기관의 조사 또 헌재의 심리 이런 것들의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각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6명, 7명가량이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 너희들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는 왜 우리를 신뢰하냐? 이러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죠. 헌재는 오늘 또 이 시간까지도 말이 없습니다. 지금 헌재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라.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눈밭에서 악을 쓰든 탄핵을 외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심리입니까? 그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입니까? 이번 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헌재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는 다 끝나야 하는데 참 갈수록 불안한 생각은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 어떤 설명도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찌라시들이 난무하고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뭐 입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말을 하죠. 8대0 파면이라더라 아니다 8대0으로 기각된다더라 뭐 6대2라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5대3으로 기각이라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여의도에는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찌라시이기 때문에 믿을 바는 못 되죠. 단 한 개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헌재는 철통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대부분 자기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일정을 잡지 않으니까 헌재는 이미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 그것이 밀란이 두려워서 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4일에 선고할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미뤘습니다. 그때도 말이 없고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신이 났죠.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탈옥을 할 때 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려났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은 돌아온다라고 윤석열 측에서는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헌재 재판관도 판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면 지인즉했을 텐데 기각이나 각하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기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성동이는 갑자기 쓰잘데기도 없는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슨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죠. 마땅히 당연히 승복을 하는 건데 갑자기 권성동이가 우리는 승복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을 하고 권성동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너희들도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승복해라 라고 말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윤석열이도 반드시 기각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찌라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받았던 대부분의 보고는 헛소리였죠. 윤석열이는 지금 그런 찌라시에 기반해서 8대0으로 기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받은 보고는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고 헛것이었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랬고 부산 엑스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집구석에서는 전형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파면은 될 거니까 그동안에 마음이라도 좀 편하자는 심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파면이 안 되면 누가 파면이 됩니까? 박근혜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때도 8대0으로 기각이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해외 순방 준비를 했고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그런 것 이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찌라시를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찌라시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전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파면 되니까 이래도 파면 저래도 파면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지지층이나 자극해서 나라를 절단내버리자 하는 그런 심사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절단이 나든 말든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서 북한처럼 시리아처럼 이란처럼 되든 말든 지금 이들은 나라를 절단내버리겠다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헌재는 이미 인용, 그래서 파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도 극우 보수층에서 난리를 치니까 좀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이 풀이 좀 지칠 때까지, 풀이 좀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 타로 갈 때 그 판사가 했던 그런 짓거리, 그것을 또 헌재 재판관들도 또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 흠결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헌재가 고심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헌재는 지금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문구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절단내고 파탄 지경으로 이끈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뭐 별것이나 됐냐, 이것저것 생각하고 앞뒤 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본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헌재가 혹시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국민 여론을 봐도 파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파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헌재는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제발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이게 지금 헌재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돼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다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국민도 살고 국민이 살아야 또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를 거의 미개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된다면 진짜 미개국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는 의무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8대0 파면을 발표해서 이 나라를 또다시 반석 위로 올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루빨리 해주기를 기대합니다.